여러분 안녕하세요. 고현준입니다. 갑자기 날이 영화권에 들어서서 64년 만인가요? 예, 그래서 지금 10월 달에 한파가 도래했습니다. 오늘 이제 드릴 방송은 이제 앞서서 얘기한 건데 레알 궁합 보는 법에서 2탄을 올립니다. 이거는 이제 약간의 점쟁이들이 얘기하는 거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조금 이제 알 수 있게끔 제가 이제 그런 어떤 일종의 그냥 보편적인 상식이다 라고 이제 얘기하면 될 것 같고, 이제 여러분들이 철학관 갔을 때 이런 얘기를 이제 잠깐 이제 곁들여 주면 그분이 아주 상세하게 봐줄 겁니다. 그러니까 무턱대고 여러분들이 이제 물어보시려고 그러지 마시고, 이제 이런 제가 얘기해 준 정보를 조금씩 이렇게 알고 계셨다가 여러분들이 궁합을 보거나 혹 어떤 사업적인 궁합도 있거든요. 사업적인 궁합을 얘기해 줄게요. 사업적인 궁합에는요, 원진살이나 이런 우리가 살쪘다 그러잖아요. 그런 분들이 하고 했을 때 간간히 대박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탁 화학적인 작용을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무조건적이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려운데, 원진살이 꼈다던가 서로 이제 어떤 살이 끼신 분들이랑 동업하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서류만 제대로 갖춰 놓으면 동업을 하라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런 남녀 간의 궁합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부모와 자식 간의 이런 궁합. 자, 부모와 자식 간에 원진살이 있거나 살이 꼈다 그래. 이거는 100% 흉살로 작용되는 거기 때문에 자녀들이 크시면은 무조건 독립을 시키시는 게 좋고, 이 부모님이 그러한 욕심을 계속 자녀와 같이 살고 싶다 하는 욕심을 부리신다 그러면은 집안에 피비린내가 납니다. 그리고 대부분 이런 가족들은 보통 아버지랑 아들, 그리고 엄마와 딸 이렇게 관계가 맺어지잖아요. 대부분 아버지와 아들이 문제가 있고 어머니와 딸이 서로 왼수 보듯이 보는 게 조금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족 간에 이런 살이 껴있다 그러면 이렇게 내보내는 게 좋고, 더군다나 서로 원진인데 역마에 엮여 있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면 내보내는 게 좋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사업 간의 궁합, 부모와 자식 간의 궁합, 남녀 간의 궁합, 이런 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아시면 될 것 같고, 내가 얘기하다가 뭐가 탁 떴는데 좀 이따 얘기해 줘야지라고 하면서 그걸 까먹었어. 이따가 뭐가 생각이 나면은 말씀드릴게요. 아무튼 간에 부모와 자식 간에 이런 원짓살이 껴있다 그러면 내보내는 게 좋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거고, 지난번에 방송이 궁금하신 분들은 이제 내려서 이제 이런 거, 이거 하단에 이게 이렇게 띄우는 거를 내가 모르겠어요. 이거는 뭐 이렇게 하는 게 있을 텐데, 제가 뭐 저 혼자 그냥 이거 영상 올려서 관리를 안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댓글 다시잖아요. 제가 댓글을 하나도 안 봐요. 그러니까, 저한테 문의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전화번호로, 밑에 우리 탁 전화번호 올려드릴게요. 댓글을 안 본다 그러니까 전화로 저한테 문의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전편 영상을 다시 한번 복습하시고, 그게 전반적인 거지 개인의 특수한 상황에는 또 맞지는 않는다라는 거를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보통 영상들을 이제 여성분들이 많이 보시니까 제가 이제 남자와의 이제 문제에서 얘기하자면은, 자, 전편은 제가 이제 대충 뭐라 그랬냐면은, 제 기억에, 대본이 없습니다. 제 머리에서 나오는 대로 그냥 씨부리는 겁니다. 그러냐면은, 이제 상문 띄는 조심해라. 그리고, 내가 운이 들어왔을 때 어떤 인연을 만났는데 그 인연이 조금 잘 들어왔는지를 보려면, 내가 해당되는 운을 좀 잘 봐야 된다. 그리고 뭐, 이제 성주운이 들어오거나 상문이 떴을 때 만나는 인연을 좀 나쁘다. 그리고 이제 자기의 운이 나빴을 때 들어오는 인연이랑은 결혼을 하면 안 좋다, 뭐 이런 류의 얘기를 했어요. 좀 더 심화 학습으로 들어가자면은, 이제 남자들이 이제
사주를 명제로 보자면 이제 남자뿐만 아니라 여자들도 그런데 이제 이거는 이제 남자들의 대상으로 보는 거니까 신강한 사주가 있고 신약한 사주가 있어요. 자, 신강이라면 사주에 연, 월, 일시가 있는데 자신의 일간이 내가 예를 들어 갑목이다. 그러면 이 갑목이 뿌리를 내리고 그러면은 갑인일주라던가 그러면 묘월의 갑목이라던가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이제 갑목일주인데 뭐 묘시다 이런 게 자기 뿌리가 강해요. 근데 일단은 이제 양간에 있는 어, 그런 있는데 뿌리가 강한 거를 이제 신강이라고 그러고 내가 양간이라 그래도 갑목인데 뿌리가 하나도 없다 그러면 신약이라 그래요. 근데 이제 또 이제 양간 말고 음간인데 을목이다. 그러면 내가 을묘일주다. 그러면 묘월의 을목이다. 그러면은 이제 뭐 을목일주인데 묘시에 태어났다. 인시에 태어났다. 그럼 이것 또한 신강으로 봅니다. 그래서 근데 을목이 이제 밑에 받치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면 이것도 신약이라 보는 거고, 그래서 신강한 사주와 신약한 사주들의 어떤 좀 남자들의 특징을 보자면 이게 또 이게 양간이 신강하냐 음간이 신강하냐 이것 따라도 약간 틀리기는 해요. 심화학습이긴 한데 이거를 제가 요거는 이제 쪼개서 방송용으로 계속 좋기 때문에 3탄으로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일단은 신강한 우리 남성분 같은 경우에는 근데 신강한데 사주가 금이 많다라고 하면은 이 사람은 굉장히 지혜롭고 현명해요. 그러면 이제 그 금이 많다고 하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알게요. 내가 경금 사주인데 얘들은 경진일주다. 남자가 경진일주인데 신금 그러니까 신월에 8월 달에 경진일주다. 이러면은 이 사람 같은 경우는 굉장히 머리가 좋고 명석하고 지혜하고 굉장히 빨라요. 그래서 이런 분 만나시면은 여성분들이 말로 말싸움을 못 이겨요. 못 이기고 근데 이제 이 양반이 이제 만약에 기문에 걸려 있다. 그 기문이라면 이제 이렇게 묘자가 와야 되는데 묘신기문이라 그러는데 시가 이제 묘시에 와 있다. 그러면은 이분은 조금 이렇게 뭐라 그럴까 약간 좀 바람둥이이거나 그리고 말도 굉장히 현란한 거고. 그러니까 똑똑한데 말도 현란해. 그리고 거짓말도 잘하게 돼 있어요. 근데 또 이게 경금이다 보니까 저 사람이 과연 거짓말을 할까라고 봤을 때 상대방이 에이 아니에요. 우리 신랑 그런 사람 아니에요라고 얘기를 해버려. 왜냐면 굉장히 반듯해요.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좀 조금 하다 보면은 이렇게 자막으로 띄워 드릴 부분이 있는데 일단 여기 소개를 해 놓고 제가 이거 궁합 보는 거나 이렇게 디테일하게 좀 이렇게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남자가 갑목일주다. 갑목일주인데 이널에 봄에 갑목이다 라고 얘기하면 이 사람도 성격이 이제 올곧고 정직해요. 그래서 약간 보수적이게 돼요. 그래서 이제 내가 옳다고 하는 부분에서는 좀 밀고 나가는 성향이 있다라는 거고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에서 보통은 이제 잘못하면 인사신 삼형살 걸릴 수가 있어요. 그럼 만약에 이 양반이 사시에 태어났다라고 얘기하면 이번에 약간 더 와일드해요. 와일드하고 말도 좀 툭 나간다라는 거고 감목 자체가 뻗치는 성질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음간을 보면 을목인데 내가 을목일주인데 이 사람이 해월에 양력으로 11월 달에 을목일주로 태어났다. 이제 을목은 꽃나무로 얘기하는 소나무 작은 분재나무 얘기하는 건데 그러면 해중 간목이 있어서 이 사람은 신강한 거예요. 강한데 을목이 역시도 작은 나무라도 신강하면 더럽게 고집이 셉니다. 간목이 고집이 쓸 때는요 여러분 명분을 주면 간목은 이런 게 논리적으로 이런 거야 라고 얘기하면은 그 간목들은 수용을 해요. 근데 을목이 신강하면요 더럽게 말을 안 들어요. 자 그런데 만약에 내가 을묘일주인데 그 6월이나 양력으로 6월이라면 6월이 아니라 6월 유달 그러면 양력으로 9월이나 아니면 유시에 태어났다. 근데 을목이 신묘일주야. 그러면 신강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이제 모유충에서 날아가요.
근데 이제 이렇게 딱 보면은 그 사람의 성품을 딱 얘기하면요, 자기 멋대로예요. 멋대로인 거고 약간 기분파다라고 얘기하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양쪽에 예를 들어 뭐 월이든 시든 유가 붙을 때는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식신상관이 잘 안 붙거든요. 이럴 때는 이제 짝 권위적이다, 독선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자기가 어떤 말이나 행동이 굉장히 조금 이렇게 더 완고하고 고집스럽고, 쉽게 얘기하면 나쁜 건 다 갖고 있어 이 사람이.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조금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물론 디테일하게 보면 그런데, 보통 이제 신강한 남자가 신강하다 보면 어떻게 해요? 조금 보수적이다, 올곧다, 또 조금 뭐랄까 조금 재미없다 라는 거 보면 될 것 같고, 이제 음간의 일주들이 조금 재밌고, 그리고 얼굴이나 몸이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좋아요. 그리고 약간 그 남자가 음간의 기운인데, 그럼 기토다. 음간이 기토거든요. 근데 사주에 보면은 지지가 약간 토가 많다라고 얘기하면은 그 사람은 굉장히 로맨틱해요. 그런 부분이 조금 있어요. 그리고 외모도 괜찮아요. 그리고 이제 양간인 사람들의 외모는 그냥 딱 사실 볼 거는 없어요. 그러니까 잘생기면 너무 잘생기거나 못생기거나 이게 약간 그런 게 있는데, 음간인 사람들의 외모는요, 이게 약간의 잘생기고보다는 그냥 꾸미면 굉장히 뽀대가 나요. 그런 게 있고, 오히려 스포츠 스타들도 여러분들이 볼 때는 양간이 많을 것 같잖아요. 근데 음간인 사람들이 스포츠 스타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좀 잘 나가는, 그러니까 약간 내가 주목받는, 자기 직종에서 주목받는 사람들은 음간인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거를 다 설명하기가 이제 뭐한데, 그러면 지속적으로 제가 다음 편에 남자들에 대해서만 조금 얘기를 해줄게요. 우리는 이제 사주를 깔진 않잖아요. 저희 같은 사람들은 이제 어떤 식으로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그 점을 봐주냐 보면요, 어떤 이렇게 손님들이 내방하시면 그냥 사주만 얘기해 주거든요. 그럼 그러면은 그냥 저 같은 경우는 그래요. 그냥 이름이 뭐야? 라고 물어보거든요. 이름이랑 나이가 뭐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어르신들은 점집 철학관 많이 다니신 분은 그냥 사주만 줘요. 그럼 그렇게 저는 안 보거든요. 이름을 들어요. 왜 듣냐면 이름에서 성향이 나와요. 그리고 이름과 나이에서 이 사람의 이게 딱 성향이라든지 지금 현재 위치가 싹 나와요. 그리고 이 사람이 격을 갖췄나, 지금 발복할 거냐 아닐 거냐 하는 게 싹 나와요. 그러니까 그 이름에서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름 짓는 게 잘 중요하다, 정말 중요하다 라는 게 나오는 거고, 이름에서도 약간의 그 사람이 보수적인지 바람기가 많은지 이런 것도 좀 나오는 거니까, 그런 부분도 이제 점집 가실 때는 여러분들이 대부분 실전 보시는 분들은 여러분들이 사주를 미는 것보다는 이름이랑 나이 보고 딱 감을 잡고 얘기를 해주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다음에 이제 철학관이라든지 이런 데 보러 가실 때에는 이런 부분을 좀 참고하셔서 좀 보시면, 그 디테일하게 좀 물어보시면 그 보신 감정해 주시는 우리 사주 선생님들이 완전히 정성 들여서 얘기해 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올 가을에 좋은 인연 만나시고, 옆구리 시린 것들 다 이렇게 보듬어서 올 연말에는 데이트 잘 하시길 바랄게요.